희망과 자유를 위한 유튜브 채널. 안녕하세요. 앤디의 부동산 랩 앤디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동산을 통해서 재테크를 많이들 하고 계시죠. 자산 증식의 차원에서 투자를 많이들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처음 한 개 할 때가 좀 사실 쉽진 않지만 한 개 정도 투자를 하다 보면 뭐 두 개, 세 개, 뭐 부지불식간에 많이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뭐 세금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못 쓰고 비교적 소홀했던 게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 나중에 이제 그 세후 수익을 이제 정산을 할 때면 내가 이제 세금으로 많이 떼끼고 남는 게 별로 없다. 그런 상황에도 다다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고수들은 사실 그 투자를 하기 전에 세후 수익까지 철저히 따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이제 고수분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배우려고 많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투자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시겠다라고 하면 본격적인 절세 방안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오늘은 그런 차원에서 주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계속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개인 임대사업자 법인전환 할까 말까입니다. 개인 임대사업자 법인전환 할까 말까. 글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를 여러 물건을 이제 하면서 이제 개인 임대사업자로 이제 전환을 했었는데,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 이제 더 나은 이제 절세 방안으로 이제 법인 전환을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뭐 여러 컨설턴트들도 만나보고 뭐 세무사, 회계사 분들도 만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 보니 나름의 또 생각을 정리를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좀 알게 된 것들을 같이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런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뭐 없으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단순하게 뭐 한 채, 두 채 이런 정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크게 당장에 이렇게 뭐 피부로 와닿는 그런 주제는 아닌 것 같지만, 향후에 혹시 이제 자산을 더욱더 증식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이제 계획과 이제 포부가 있으신 분들은 법인 전환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 법인 전환이란 이런 건 어떤 건지를 알려면 요거 올려놔야겠네요. 법인 전환이란 개인 사업체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별도의 법인격으로 독립하는 것이다. 말이 사실 쉽진 않죠. 개인 사업체. 지금 사실 개인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개인 사업체인데, 자, 이것을 별도의 법인격으로 이제 독립을 시키는 거죠. 자, 법인격이라는 이제 법으로 새로운 그 인격체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별도의 명의가 이제 생기는 건데, 자,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이런 자산들, 이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별도의 법인에게 이제 양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으로 만든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으로 만든 사람, 법인에게 양도를 하는 건데, 이때 자산과 부채를 같이 넘기는 것이다. 이게 법인 전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왜 해야 될까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법인 전환을 이렇게 뭐 편한 개념도 아닌 것 같고, 새로운 그 법으로 만든 인격체를 만들어서 왜 내 자산을 이런 법인한테
전환을 해야 되는지 그런 필요성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많은 분들은 세금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이러한 그 개인 임대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개인 임대사업자가 되면 많은 뭐 세금 혜택을 정부에서 준다라고 하죠. 뭐 취득세, 뭐 재산세, 그다음에 뭐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도 이제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당근들을 많이 정부에서 이제 제시했었는데 그걸로 된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5월달에 이제 종합소득세를 내는 시기에 보면 결국에는 이제 개인 임대 사업자로 내가 이제 소득을 늘려서 되더라도 그것이 이제 나의 모든 소득이 이제 합산이 되다 보니 결국에는 그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또 이제 세금으로도 많이 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많이 증가함에 따라서 누진적으로 이러한 세금들을 많이 내게 되는 구조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액 소득자들 같은 경우에는 특정 시점 이제 특정 소득 이후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사업자 법인 전환 이유를 보면 자, 첫 번째로 이제 소득세 부담 상승. 5월달에 이제 종합소득세를 낼 때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직장인 같은 경우에 이제 근로소득 이외에 뭐 다른 소득들이 있을 경우에 뭐 사업소득이라든지 배당소득이라든지 이자소득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그 소득들이 이제 추가될 경우에는 그 소득세가 부담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뭐 그 개인 임대사업자를 통해서 세금을 줄이더라도 이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소득이 합산이 될 경우에는 결국적으로 최종적으로 소득을 더 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성실신고 확인제도 확대 강화. 자, 요것도 자, 여기 밑에 보면 이제 성실신고 확인제도 대상자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라고 나오죠. 요거는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뭐 농업이나 도소매 하시는 분들은 매출이 15억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그 인증된 그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서 나의 그 장부를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식부기, 복식 기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제조업 및 숙박 및 음식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이제 7.5억 이상.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이나 이제 서비스업 등 같은 경우에는 5억 원 이상 이렇게 대상자가 확대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업 및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 2020년도 이후에는 매출액이 3.5억 이상이 될 경우에는 이런 성실신고 확인제도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그 장부를 통해서 그러니까 복식부기를 통해서 기장을 해야 되고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국세청의 PCI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Property Consumption and Income Analysis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게 소득과 지출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슈퍼 컴퓨터를 통해서 그 개인의 모든 자산, 수입, 지출에 대해서 상세한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있는 아주 무서운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러한 말을 위해서 아주 꼼꼼하게 지금
이러한 그 소득과 지출의 흐름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자, 매출이 이러한 그 특정 금액 이상이 되는 그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는 중점적으로 들여다봐야 되겠다. 중점적으로 감시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말은 예쁘게 붙여놨습니다. 예, 성실신고 확인제도 대상자. 자, 이 말은 예, 그 당신 같은 경우에는 예, 매출이 많기 때문에 예, 우리가 세금이 누락되는 게 없는 건지 탈세를 하는 게 없는 건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겠다라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얘기를 했죠. 그 성실 신고 확인제도 확대 강화. 혹 나중에 이제 이제 개인 임대 사업을 하시면서 매출이 많이 늘어날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예, 특정 연도에 내가 이제 고가 아파트를 한 뭐 두 채, 세 채 정도 판다라고 하면 뭐 매출이 3.5억 이상 되는 거는 뭐 금세 되는 거죠. 예, 그런 경우에는 잘 모르고 있다가 내가 이제 성실신고 확인제도 대상자에 들어가게 되면서 또 잘 몰랐었기 때문에 이제 세금 신고적인 측면에서도 놓치는 경우가 발생을 하면 또 신고 불성실이나 이제 다른 것들로 인해서 가산세가 붙게 되는 거죠. 예, 결과적으로 투자를 열심히 했고 이제 수익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후 수익률로 봤었을 때 예, 세금을 떼고 세후 수익을 봤었을 때는 예, 남는 게 별로 없다. 예,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산을 늘려가는 것은 이제 중요한데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도 수비를 좀 해야 된다. 자, 수비는 이러한 그 세금에 대해서 내가 이제 잘 준비를 해서 나중에 세금 부분에 대해서도 예,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 고령화로 인한 자산 이전의 필요성 증대. 예, 네 번째가 상속세, 증여세 부담 가중. 자, 요거는 3번, 4번은 이제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나이가 드시면 들수록 이제 자산도 같이 예, 많이 늘어나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죽기 전에 자산을 상속을 하거나 혹은 증여를 해야 될 필요성도 생기게 됩니다. 예, 근데 준비를 안 하고 이제 개인 입장에서 이렇게 그 상속이나 증여를 할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예. 뭐 저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상속이나 증여를 할 입장까지는 아닌데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건물에 화재를 대비해서 이제 소화기를 배치하듯이 자, 화재가 일어날지는 잘 모르죠. 그렇지만 미래의 시점에서 화재가 일어난다라고 하면 소화기가 필요하겠죠. 불이 났었을 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 상속이나 증여를 할 시점이 미래의 어느 순간에 다가오면 그때 맞춰가지고 준비를 하기에는 좀 많이 늦다. 미리미리 준비를 하면 그렇게 세금을 좀 절세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부동산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법인 전환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요거는 이제 그 소득 세율이거든요. 예, 소득 세율인데 자, 개인의 같은 경우에는 매년 5월 달에 과세 표준에 따라서 세율을 곱해서 종합소득세를 내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그 소득에 따라서 소득의 이 과세 표준에 따라서 세율도 이렇게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12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6%의 낮은 세율을 매기게 되죠. 자, 그런데 자, 5억 원 초과되는 경우에 42%의 세율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범위를 보면 이제 소득이 높아지면 높을수록 세율도 증가를 하는 그런 누진적인 세율 구조죠. 자, 그래서 근데 밑에 법인세를 한번 볼까요? 법인세는 자, 2억 이하는 10%, 예, 10%. 그다음에 2억에서 200억 이하는 20%. 예. 10%, 20%. 그러니까 뭐 이 이상이 될 경우에는 뭐 200억 초과, 3천억 초과 이런 레인지까지 갈 경우는 개인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없겠죠. 그러니까 법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사업을 하실 경우에는 이제 매출로 인한 그 손익 규모가 이렇게 커질 경우에는 이런 그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것만 세율만 보더라도 예, 개인이 그 법인보다 좀 그 세율적인 측면에서 좀 안 좋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연소득이 예를 들어서 5억 초과하는 경우 뭐 6억이다라고 한번 볼까요? 그러면 세율을 42%를 매깁니다. 근데 자, 여기에서는 6억 같은 경우에는 요 범주에 들어가죠. 2억 초과 200억 이하. 그러면 20%를 매기는데 자, 개인일 때와 법인일 때 예, 세율적인 측면에서 거의 2배 이상이 되죠. 자, 여기에다가 42%에다가 이제 지방세 10%를 감안하면 46.2%를 세율을 부과를 하게 됩니다. 46.2%. 자, 거기에다가 이제 이러한 그 종합소득세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1년에 내는 게 국민연금도 내게 되죠. 국민연금은 뭐 제가 알기로는 그 소득의 한 5% 수준까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인구가 계속적으로 줄어들면 따라서 국민연금도 고갈될 수 있는 상황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는 국민연금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뭐 5% 수준에서 뭐 11% 이상으로 좀 많이 그 인상을 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죠.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 일부 정당에서는 이 세율 그 국민연금의 비중을 부담을 더 늘려야 된다. 뭐 20% 이상까지 늘려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수준에서는 소득 대비 소득 기준으로 해서는 55% 정도 수준으로 국민연금을 부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예,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한 4% 정도 수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료만 합치더라도 한 9%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한 뭐 46% 7% 그러면 이제 1년에 내가 이제 소득을 벌어들여서 그 중에 절반 이상을 세금 및 이제 준세금 성격의 비용으로 이제 납부를 하게 되기 때문에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앞에서 많이 벌었다가 이제 뒤에서 많이 내는 꼴이죠. 반 이상을 이러한 그 세금성으로 많이 내게 되는 상황에 다다르게 됩니다. 한 60% 이상. 자, 그래서 뭐 여기 이제 뭐 요건 이제 5억 초과를 얘기를 드렸었는데 뭐 중간의 경우에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제 보통 요 레인지를 한번 볼까요? 요 레인지. 예. 그러면 35%에다가 지방세 10% 더하면 38.5%, 38.5%에다가 그다음에 국민연금 한 5%, 그냥 43.5%, 그다음에 이제 건강보험료 한 4% 하면 뭐 거의 50% 가까운 세금을 세금성으로 이제 내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1년 동안 열심히 벌어들이더라도 예, 반 정도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액으로 갈수록 그런 부담들이 커지기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하려고 많이 이제 고민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1차적으로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 세율이 상대적으로 매력적이죠. 뭐 세율이 거의 반 정도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세금 절세 차원에서 이런 소득세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 세금 절세 차원에서 개인에서 법인으로 넘어가려고 많이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간의 장단점을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법인 사업자는 무조건 장점만 있는 것이냐? 아닙니다. 단점도 있죠. 장점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우선적으로는 세금적인 측면에서 절세를 할 수가 있다.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그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며 채무자에 대한 투자 한도만큼의 유한 책임이 있다. 자, 이 말은 즉슨 이제 법인 같은 경우 이제 별도의 법적인 인격체이기 때문에 별도의 명의죠. 그래서 개인은 이 법인이 설립되고 나서는 개인 같은 경우 이제 대표이사나 사내이사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법인이 뭐 계약을 맺고 사업 운영을 했었을 때 발생하는 책임은 결국에는 이제 법인이 지는 것이고 개인은 거기에 대해서 그 일정한 부분까지만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러니까 투자 한도만큼만 책임을 가진다라는 얘기죠. 다음으로는 이제 사업 양도 시에는 주식을 양도함으로 낮은 세율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법인은 이제 주식 회사로 이제 설립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부동산 같은 자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결과적으로는 이제 나중에 매매할 때는 이제 주식으로 전환해서 양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고 이제 법인세로 내는 거죠. 그래서 법인세율이 이렇게 낮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규모에 적합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정 규모라 하면 한 5억 원 이상 이제 부동산 임대를 할 경우에는 5억 원 이상이 이제 적합하다라는 얘기고 2020년 인도 이후에는 3.5억 이상 3억 5천 정도의 이상의 이제 매출이 발생할 경우에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게 낫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외 신뢰도가 높아 금융거래에 유리하다. 요것도 이제 장점이 많이 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사실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 이제 정부에서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 개인 사업자 대출이 되는데요. 뭐 70% 80%까지 되죠. 그런데 그 예외 지역 있죠. 그 정부가 이제 지정한 규제 대상 지역들, 이제 뭐 투기 지역이라든지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출의 한도가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근데 여전히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대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혜택이 있다, 더 많이 할 수가 있다 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생각을 해보면, 자, 법인 같은 경우에는 세금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대출을 좀 더 그 융통성 있게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법인 운영을 어느 정도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그 신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대출 받기도 좀 더 좋아집니다. 반면에 단점이라고 보면 이제 설립 절차가 복잡하죠.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몇 가지 방법에 의해서 이제 법인을 설립을 해야 되는데 필요한 서류들도 많고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들고
예, 복잡합니다. 그 다음에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다 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기에 이제 법인을 설립하려면 초기에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예, 일시적인 이제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대표자가 이제 기업 자금을, 이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넣었다 뺐다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회사 돈이기 때문에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쓸 경우에는 이제 횡령이 되는 거죠. 횡령이 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자금 입출금 부분들에 대해서 제약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반면에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뭐 장점을 보면 설립하기가 용이하죠. 예, 구청에 가서 신고하고 세무서에 등록을 하면 개인 사업자가 되는 거죠. 개인 임대 사업자. 그 다음에 그 이윤을 기업주가 독점할 수가 있습니다. 예, 내가 벌어서 뭐 맘대로 쓰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소규모 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다. 뭐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하나 사가지고 그것도 그 임대 물건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임대 사업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기업 활동의 자유로움. 뭐 어려울 것이 없죠. 예, 활동이 자유롭다. 요 밑에 부분이 다른 이제 개인 사업자 분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단점을 보면 채무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진다. 개인 사업자는 다 이제 개인이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저지른 거는 내가 걷어들여야 된다. 무한 책임을 지고 사업 양도 시 양도된 영업권 또는 부동산에 대하여 높은 양도소득세 부과가 된다. 자, 요거는 이제 법인세 대비 이제 양도소득세가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거죠. 지금 뭐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 그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양도세 중과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양도세가 이제 뭐 10% 20%까지 이제 중가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이 한 42% 정도 되는데 이건 종합소득세인데 양도소득세도 거의 42%에다가 20% 62%에다가 지방세 6.2% 더하면 68.2%. 예, 거의 뭐 68.2%가 이제 맥시멈으로 예, 최대치죠. 양도소득세를 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양도소득세 그 과도한 양도소득세가 이제 개인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부분들 때문에 이제 단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제 법인 사업자로 많이 고려를 하는 것이죠. 반면에 법인 사업자의 이 단점들은 어떻게 하면 그 효율적으로 이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솔루션이 나온다라고 하면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키는 이러한 솔루션들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 예, 법인 사업자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전환을 할 수가 있는지 방법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보면 일반 사업 양수도 현물 출자, 세간면 사업 양수도, 세간면 현물 출자. 예, 뭐 용어가 굉장히 쉽지가 않죠. 예, 일반 사업 양수도 현물 출자, 세간면 사업 양수도, 세간면 현물 출자. 자, 여기 이제 어떠한 건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아까 이제 여기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초기에 투입을 해야 됩니다. 자본금은 사실 제한이 없는데 10,000원부터 해서 무제한까지 자본금을 넣고선 회사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있어야겠죠. 그 자본금을 가지고 뭐 비용으로도 쓰고 비용을 통해서 수입을 걷어들이고, 자본금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투자를 하고 매출을 올려서 수입을 발생시키고 또 세금을 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자산을 늘려가는 거죠. 자산 이코르 자산 이코르는 자본 플러스 부채인데, 자, 자본을 초기에 이제 투자를 해놓고 그다음에 그 사업 활동을 통해서 자본과 부채를 계속 늘려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자본이 커지고 자산이 커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회사가 커지는 건데, 자, 그러한 회사 이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초기에 그 자본금을 투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본금을 현물로 출자를 할 건지, 부동산이나 이러한 그 현물로 출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돈이 있어가지고 그 현금으로 자본을 투자할 것인지, 이런 부분의 차이거든요. 요거는 사업 양수도 현물 출자. 그러니까 이제 현물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치,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3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현물 출자 방식에 의해서 법인으로 전환을 해보겠다 라고 할 경우에는 이 3억짜리 아파트에 대해서 뭐 감정 평가를 해가지고 이러한 그 부동산의 가치를 확인을 해서 이 가치에 해당되는 자본금을 회사로 넘기는 거죠. 이때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 그 현물 출자를 할 경우에는 면제를 시켜주겠다, 뭐 과세를 이월시켜주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개인이 이 법인으로 자산을 넘길 때, 개인으로 이제 법인으로 자산을 넘겨야 되는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 자산을 법인에 판매를 하게 됩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자산을 법인에게 판매를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취득세,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면제를 해주겠다는 거죠. 현물 출자 방식으로 법인 전환할 경우에는 이런 양도소득세 부분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쉽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관면 사업 양수도 방식하고 세관면 현물 출자. 자, 이 방식은 그 부동산을 현물 출자를 해서 자본금을 쓸 것인지, 아니면 자본금으로 내 돈을 더 투입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본금으로 내 돈을 투입할 여력이 안 되시는 분은 부동산을 현물로 출자를 해서 자본금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감정평가사가 자산 감정을 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을 하겠죠. 이것 또한 부담이 되는 것이고, 또 회계사가 관련해서 또 회계적인 처리도 해야 되고, 또 검사인 수수료도 들어가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비용 부담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관면 사업 양수도 방식 대비 이 세관면 현물 출자는 비용이 좀 더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부동산 가액 대비 한 4%에서 5% 수준의 그 초기 비용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법인으로 전환할 때 예를 들어서 내 부동산이 3억짜리다 라고 하면 거기에 한 4% 5%면 1200만원 1500만원 정도 수준의 초기에 법인 전환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대신에 그런 비용이 발생을 하지만 개인에서 법인으로 넘어갈 때 그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법인이 이 해당 부동산을 판매를 할 때, 청산을 하거나 양도를 할 때
양도세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인세로 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법인 입장에서 이제 개인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 발생하는 취등록세에 대해서는 면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자, 취등록세 면제 부분,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2월 과세 부분이 큰 혜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크게 자, 그 현물 투자 방식하고 사업 양수도 방식은 그 자본금을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으로 낼 것인지 아니면 현금으로 뭐 박치기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이제 자본금으로 투입을 할 때는 해당 비용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뭐 자산 감정도 해야 되고 회계 비용, 그다음에 검사 비용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4%에서 5% 정도의 비용이 부동산 가액 대비 발생을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드는 비용들이거든요. 예. 법인 설립할 때 등록세, 그 다음에 교육세, 수입증지, 법인인감, 뭐 증명서외 이런 것들이 드는 거고, 자, 자본금을 예를 들어서 1억 원짜리로 한다 할 경우에 그 성장관리곤역 및 자연보전곤역 같은 경우에는 한 56만 5천 원이 들거든요. 등록세 같은 경우에 0.4% 정도, 자 1%가 한 1,000만 원, 0.04%네요. 0.04%의 등록세가 들고요. 예, 자본금 대비. 그 다음에 그 과밀 억제권 같은 경우에 그 성장관리곤역 및 자연보전곤역 대비 3배의 등록세가 듭니다. 자본 등록세인데요. 이유는 이제 너희들이 이제 뭐 과밀지역, 뭐 서울이나 이런 그 수도권 내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이제 비즈니스가 많이 행해지는 이런 지역에서 사업을 하려면 돈을 더 내야, 세금을 더 내야 된다라는 취지죠. 예. 왜냐하면 복잡하니까요. 반면에 이제 성장을 좀 더 촉진하는 지역들에서는 등록세가 한 3분의 1 정도로 드는 거죠. 적게 드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제 법인 설립 비용은 이러한 그 기본적으로 드는 비용 외에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이제 뭐 회계사, 뭐 이제 세무사 비용들, 그다음에 감정평가사 비용들이 더 많이 들게 되는 거죠. 현물투자 방식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급적으로 여력이 되시면 이 세감면 사업 양수도 방식으로 인해서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방식을 통으로 들고 와가지고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을 통으로 들고 와서 법인으로 다 전환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내 자본금,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자산 이코르 내 비용 플러스 이제 대출받은 비용이 있겠죠. 그래서 내가 그런 대출 비용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내 돈 들어간 비용 이상으로 내가 자본금을 투입을 하면 법인을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자본 비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돈의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세감면 사업 양수도 방식으로 하는 게 낫고, 만약에 현금이 좀 여력이 없다라고 하면 그 부동산을 현물 투자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비용은 요게 조금 더 듭니다. 그래서 결론은 궁극적으로 절세 차원이나 향후에 뭐 상속 증여 이런 계획이 있으신다라고 하면 개인 임대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검토를 하시는 게 낫겠다. 그래서 내 매출 금액이 뭐 연간 한 3억 5천만 원 정도 미만이 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제가 이제 세무사, 회계사, 뭐 이런 컨설턴트들 만나서 얘기를 들여다 보니 이제 그 이러한 혜택들 있지 않습니까? 뭐 취등록세 면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올해 8월에 법령이 좀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취등록세 부분이 면제해서 일부만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빠르면 내년 2019년 혹은 그 이후에 이러한 그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계획이 있으신다라고 하면 뭐 좀 빨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실행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사실 뭐 쉽지 않은 주제이긴 한데 개인 임대사업자 법인 전환 할까 말까요? 저도 이제 사실 개인 임대사업자 인 상황에서 좀 이제 매년 5월이면 이러한 그 종합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이제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서 세액 부담이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종합소득세 이외에 뭐 건강보험료라든지 국민연금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소득의 한 60%까지 이러한 그 세금성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소득이 더 늘어나게 될 경우에 그래서 그 과세 기준이 한 3억 5천 정도에 근접하게 된다라고 하면 개인 임대 사업자에서 법인으로의 전환을 검토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안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법인으로 넘어갈 때에 이런 장점 부분들도 있지만 단점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단점 부분들은 장점은 이제 뭐 세금 절감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대출도 좀 더 개인 사업자 대비 원활하게 받을 수가 있다. 향후에 그 신뢰도, 신용도가 올라갈 경우에는 그러한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대출을 더 많이 받게 되고 그다음에 사업을 확장할 수가 있다. 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의도 이제 법인 명의로 되기 때문에 개인 명의를 더 이상 훼손을 안 해도 되는 거죠. 반면에 이제 단점은 이제 법인이 이러한 그 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했을 경우에 그러한 이익에 대해서 개인 사업자처럼 마음대로 입출금을 할 수가 있진 않다. 입출금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자금을 기업 자금은 개인 자금을 이제 전용을 할 경우에는 이런 뭐 횡령이나 그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플렉서블하게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더불어서 또 다른 장점은 법인 같은 경우에 경비를 비용 처리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개인 사업자 대비 그러한 경비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발생하면 세금도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자동차 구매 및 유지 비용들, 그 다음에 뭐 회식 비용들, 그 다음에 기타 비용들을 경비 처리하면 결론적으로 이러한 그 법인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세율을 적게 내는 방법뿐만 아니라 이런 비용으로 인해서 또 세금을 더 적게 내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런 그 적정 수준 제가 볼 때는 한 3억 5천에 근접하면 임대사업자에서 개인에서 이제 법인으로 전환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물론 이제 사람별로 이러한 장점과 단점이 좋게 보인다라고 하면 뭐 장점이 더 크게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되면 하는 건데, 뭐 단점 때문에 못 하겠다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죠, 사실. 뭐 저는 그래서 이렇게 뭐 이런 그 법인 전환 관련해서도 저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 뭐 향후에 만약에 이제 이런 그 임대 사업이 확장이 된다라고 하면 저도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제 공부한 바뿐만 아니라 이제 컨설팅 받은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좀 공유를 드리면서 공감대를 형성을 하려고 하는데, 자, 이러한 일련의 그 노력들은 사실 제가 이제 희망과 자유를 위해서 이러한 그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미래에 있어서 경제적인 자유를 획득을 해서 내가 이제 하고 싶은 일을 아무 때나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지금 꾸준하게 배우고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런 뭐 채널들을 운영하고 좀 약간 부족하는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 배운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이 되면 팔로우 많이 해주시고, 예,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예, 좋아요와 이제 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힘이 되고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